네, 대표님, 2달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신고가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일어났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냥 흥분해 있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때가 2021년 6월 달이더라고요. 3,316. 2021년. 네. 4년 3개월 전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2021년 6월 20일 삼성전자가 79,000원. 같은데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러네요. 오늘 종가가 72,000원 넘었죠.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12만 원. 이걸 샀어야죠. 하이닉스는 30만 원을 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카카오가 이때 카카오 샀으면 아주 박살이 났죠. 15만 원. 그래서 이렇게 쭉 그 1등부터 20등까지 보니까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삼성생명, HD 한국조선해양을 이때 2020에 3,000대 사셨어야 큰 수익이 나는 거고, 여기서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현대차, 삼성 SDI가 이때가 68만 원입니다. 지금이 얼마대죠, 대표님? 20만 원. 네. 그러니까 2차전 셀트리온이 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근데 여기서 딱 느끼는 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4년 반 동안 전쟁의 시대가 됐구나. 전력설비, 조선, 방산.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쪽 섹터에서 어떤 걸 또 사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딱 갖고 와봤어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딱 보니까 H현대일렉트로닉이 여기 저점 고점 대비가 2600%, 26배. 펩트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템버거들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방산, 전력설비, 뭐 삼양식품, 레인보우 로보틱 이런 걸 샀어야 되고, 반대로 이거 사셨으면 끔찍하신 겁니다. LG생활건강 마이너스 80%. 이거는 그다음에 SK아이테크놀로지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되는 우량 종목들도 최근에 제가 NC소프트를 사자 쪽 가는 게 이제 20만 원, 8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오브레이토마, 그리고 롯데케미칼,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충 마이너스 난 종목들을 보시면 중국 관련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같은 3,000대라도 하나의 증명하는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또 하나 코스닥은요. 지금 이때는 약간 8월 달이 1000%였습니다. 2021년 8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코스닥이 좀 못해요. 800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코스닥 종목도 이때가 1등이 셀트리온 SK,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비엠 다들 셀트리온 쪽하고 2차 전지 쪽인데 여기서 이제 그 선수들이 다 바뀌었죠. 여기 에코프로비엠만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때 28만 원, 11만 원이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코스닥 기업들 중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을 잘 선택했으면 모르는데 마이너스 8, 90 되는 게 200개나 됩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요. 예. 네. 같은 그 시점에 어떤 코스닥의 어떤 기업들을 좋다고 샀는데 거의 휴지 비슷하게 이 마이너스 8, 90% 되면 이게 복구하려면 거의 템버거 나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한 것들이 그렇게 많아 2, 3밖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거. 같은 3,000대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뉴스에는 3,000을 막 이렇게 흥분시키잖아요. 지금 환호하는 종목은 좀 피하자? 예. 네.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수상각 어떤 종목을 앞으로도 4년 후에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하고 상관없이 나는 큰 부가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지금 잘못 선택하면 또 토막이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종목에 성관이 없으면 저는 시가상이 10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나 뭐 하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매해갖고 그냥 사고 팔고 정도를 한 7에서 20% 정도 갖고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 낫고 이렇게 큰 데미지를 안 입거든요. 네. 그리고 지수가 진짜 5천 시대 되면 그 두 개 빼고 절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주식시장이라는 게 지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종목의 선과과 선택이 끔찍하다는 거를 오히려 3,000포인트가 4년 3개월 만에 됐는데 이 세상의 시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개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은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되고 그 우량 종목도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 물주기가 방산, 전력설비, 전쟁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저는 앞으로 시대에서 또 어떤 걸 선택하냐가 중요한 그 고민을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역사적인 신고점을 경신한 오늘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나 종목 선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앞서서도 보여주셨지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키 맞추기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요, 대표님? 불가능할 그렇지 것 같아요.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은 대통령께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한데 그 진짜 코스닥을 진짜 살리려면요, 그 퇴출이 원활해야 돼요. 지금 거의 좀비 기업들이 저렇게 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해타산도 있고 관련된 기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을 선별화시킬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억대로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한 기업도 한 1,000에서 3,000 정도 내가 포트에 한 20, 30%만 코스닥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각광하는 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에서 종목 선별화를 찾을 때도 기업도 탐방 가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한 번에 사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종목을 살 때는 1년에 한 4번 사보시죠. 타이밍을 잡아서 어느 가격에 오면 사보고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사보고 이런 하나의 집중도가 해야 코스닥에서 살아남지. 이 코스닥 종목 선구와는 제도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정부의 힘 갖고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 종목 선택을 하실 때 데이터나 숫자 종이로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을 직접 발로 뛰어가서 들여다보고 실무자도 만나보고 동장도 가보고 그런 노력도 해도 참 종목 선별이 힘든데 그냥 방송이나 이런 서류에서 뚝 나오는 내용 갖고만 전략을 짜지 말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저기서 어떤 종목이 뭐 얼마큼 간다더라 이런 카더라를 통해서 매수하기에는 너무 좀 힘든 장이 될 수 있다 코스피에 비해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아까 마이너스 8, 90%가 거의 뭐 내가 오늘 정확하게 세봤어요. 네. 이제 한 1,800개 종목 중에 3,4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체감 지수가 거의 포기 상태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방법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 포트에 한두 개만 걸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흥분하더라도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그 같은 투자자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데는 헐하고 이걸 근데 그것도 가만 보면 소부장 2021년이 소부장 시대였습니다. 지금 뭐 요새 이제 소부장 시대들이 종목들이 막 올라오지만 네. 지금 저 꼭대기에서 아직도 뭐 삼성전자 뭐 8만전자 9만전자는 그냥 약과예요. 저 코스닥 기업도 어떤 기업들 보면은 그 5G 같은 거는 토막이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리면 진짜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가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투자자들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시는 게 속편할 거고 그 다음에 시세의 큰 틀은 앞으로 제가 3, 4년 후를 놓고서 제가 요새 원전만 강조합니다. 오히려 물류하고요.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작은데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개만 선택해서 그것만 사고 파고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종목을 제가 10개 이상 갖고 있으면 말 안 들은 자식 10명 키우는 거랑 똑같다.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은 날 주식을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또 조언을 주시는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내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대표님. 오늘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5천억 넘게 순매수를 해줬는데 이 같은 변동성이 내일 만기를 앞두고 좀 일어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요번에 그 미국의 현대차하고 엔솔 사태가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2차 전지주만 안 갔다라고? 2차 전지도 안 갔지만 네. 오히려 정부의 그 발빠른 대처가 상당히 그 속도를 낸 거 아닌가. 뭐 만기일이지만 네. 오히려 또 그 특별 담화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그 미국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양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의 그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실적으로 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마스크에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주력으로 미는 그 조선 잠수함 관련된 종목이 아침에 꼭 급등했다가 갑자기 꼬리 달리면서 급락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저 미국에서 저렇게 때리니까 마스크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3,005억 그 불의 그 돈 어떻게 될 거고 그거의 권한은 누가 될 거고 그게 또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김영본 정책실장 되시는 분이 거기에 노이즈 같은 발언하니까 갑자기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SNS인가 삼성중공업의 분사한 기업 5만 7천 원에서 5만 원 아래까지 급락하고 오늘 4만 7천 원입니다. 하루 만에. 이런 변동성이.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력 종목도 하루 변동성이 잘못하면 급등한 종목은 20, 30%가 다반사일 것 같아요. 이걸 또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저는 시장의 에너지를 양매수해갖고 느껴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참 옵션 매매가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저 같은 사람이 대박 터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수치가 어제도 강했는데 어저께도 한 500에서 1000 나왔는데 이 수치가 1300, 1500, 1300, 2000이라는 건 100만 원 넣어갖고 1300만 원, 1500만 원, 1300만 원 이거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가 3300 이상짜리 그 사이에는 이거 불가능해 하고 거의 휴지될 거야 라고 했던 게 오늘 거의 10포인트를 땡기면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1조 샀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만든 장입니다. 오늘 거의 반 이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게 1조 5천억 사고 1조 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연속성이 있겠냐? 내일 만약에 또 오늘 밤 PPI나 다른 거에서 요거 그대로 또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걱정이 이렇게 2,000에서 2,000% 난 거 내일 휴지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땡긴 장이구나. 그러면 내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때린 쪽 보십시오. 오늘 1조 이상을 그 금융투자나 그 다음에 외국인이 샀어요. 네. 그런데 때린 쪽 한번 보시죠. LG 이노텍. LG 이노텍. 이게 이제 하나오션, 삼성 SDI, JYP엔터, 엔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을 중심적으로 외국인은 때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1조를 샀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삼성전자 한 3,300원, SK하이닉스에서 거의 이 두 기업이 오늘 장을 만들었고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 주력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H현대중공업, LG노텍, 이번에 애플 모멘텀으로 폴더폰으로 17만 원 갔는데 오늘 제일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쪽은 왜 때렸나를 또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JYP 엔터를 둘 다 때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량이 컸던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빠질 수 있다. 이 연속성을 좀 보자는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 연속성보다는 저는 LG노텍 같은 경우가 네. 만약에 내일 15만 원 오면 사겠습니다. 오히려. 아,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고 JYP 엔터는 최대 악재를 증명한 것 같으니까 계속 때려버리겠습니다. 그냥 JYP 엔터는 쌍끌이 매도가 들어간 게 외국인이나 기관 시각이 우리는 오늘 또 뭐 박진영 대표가 뭐 무슨 운영위원회 위원장 되는데 저는 그분이 그 고사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권에 엮이면 안 됩니다. 네. 저는 JYP 엔터는 매매 대상에서 한 1년 동안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정치권이랑 엮이면 주가는 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해외에 있는 그 비싸고 채산성 있는 아티스트를 해외에다 돌려야지. 국가 사업에 만약에 스케줄이 해서 이걸로 돌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도청이나 우리가 방산주가 왜 이렇게 됐냐? 해외에서 수주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네. 우리 국방부나 이러면 수익에 얼마만큼밖에 안 줘요, 마진이. 그러니까 현대로템도 10,000원, 20,000원짜리가 20만 원 같던 거는 해외 폴란드는 이런 방산에서 수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철도통이 우리 국내 부분만 했으면 저렇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엔터 사업이 뭐 우리 K컬처나 이렇게 문화사업 좋아요. 그런데 자기 회사를 놓고서 주주를 위해서는 갖다 해서 비싼 데서 채사성 있게 해외에서 공연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사업이나 어떤 컨텐츠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데 스케줄이 조절이 되거나 하다 보면 저희 가서 몇 천억 벌 거를 여기 이 시차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오늘 근래제로 나오자마자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언론이나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냉정하게 보면 네. 저는 엔터는 국가하고 엮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최대 악재라고 생각해요. 자기 아티스트라든지 주주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립이 제일 좋은데 이게 또 그리고 기가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또 이 9월달, 10월달이 우리가 또 그 하이브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 법률 리스크 또 검증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또 노이즈로 작동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캐던 관련주나 계속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농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JYP 엔터 이렇게 보고 관련인 분들은 농심으로 다 바꿔라. 저는 이렇게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같이 이거는 호재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두고 지난주부터 말씀하셨던 게 이제 앞으로는 12월물에서는 삼성전자가 롱이고 SK하이닉스는 숏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함께 롱으로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표님. 아니 저는 SK하이닉스는 180도 틀렸어요. 아니 네. 엔비디아 조정할 것 같아갖고 리스크 관리한 게 오히려 뚝심 있게 지킨 게 오히려 제가 저점 잘 잡은 것 같아요. 24만 5천에서 25만 원.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빠질 것 같고 자꾸 중국 때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찝찝해서 삼성전자 도망가자 했던 게 도망 안 가고 SK하이닉스 들고 있었던 게 최대 수익률 날 뻔했습니다. 오히려 24만 25만 원짜리 25만 5천 원, 26만 5천 원 사이에서 때렸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이거 30만 원 그대로 직전 고점까지 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6월 26일, 7월 11일 오늘 고점 딱 왔습니다. 저는 이건 30만 원에서는 안 해요. 30만 원에서는 이게 뭐 더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지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세의 중심. 이거는 외국인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쪽은 다 약해요. 금융투자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등등. 그리고 삼성전자 피난 거는 전에는 7만 4천 원과 7만 5천 원 팔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팔랍니다. 이제 매도예요? 아니 매도해 볼래요. 20%씩. 네. 500원 단위로. 그 이유는 더 낮은 가격대 다시 살
시점이 올 거라는 믿음 때문인가요? 아이, 상대 논리로 삼성전자가 가주려고 그러는 에너지가 네. 요번에는 SK하이닉스의 반도 안 됐어요. 근데 조정할 때는 같이 조정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파생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번에 74,000원과 75,000원 바로 가려면 이 지수는 3,400이나 3,500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일 만기일 지나서 한 1, 2주 더, 그러니까 FOMC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 볼래요. 그럼 그 사이에는 한번 팔아볼래요. 500원 단위로. 네. 전에는 한번 참았었거든요. 72,500원. 안 참는 게 정답이었어요. 6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오히려 팔고 다시 살 수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래서 72,500원, 내일 73,000원, 500원 단위로 쫙 해서 몇 프로가 팔리나 한번 볼랍니다. 그러면서 시장한테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적인 게 이 그림 같아요. 제가 SK하이닉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었던 게, 이 엔비디아, 팔란티아, AMD는 생각대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거를 샘 엘트만 오픈 AI의 AI 패권 전제에 불을 질러 갖고 오픈 AI,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이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이 지수 떨어진 거를 커버해 갖고 거꾸로 전체를 AI 패권으로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저께 오라클을 그냥 실적 나쁜데 급등시키니까 이 AI 패권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시장이 AI 패권,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관련주로 징집되니까 이게 또 IT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늘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죽을 때 자리에서 거꾸로 오히려 불을 질러 버렸어요. 이게 SK하이닉스를 더 땡겨버린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여기 대롱대롱 180불에 매도하고 165불까지 갔다가 돌리고, 이게 이제 AMD가 제일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지금 하락해서 겨우 이제 멈춘 상태인데, 이거를 브로드컴이 깨불 상승했고, 오라클은 헐 정도로 뭐 개별 종목 상한가 치듯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이게 다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 속에서의 하나의 판세 같아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한번 그 옛날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의장 불러다 놓고 돈 더 투자하라면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그 패밀리 주가가 가요. 가만 보면 그때 3인방이거든요. 갖다 얘기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샘 올트만 오픈 AI, 그 다음에 레리 오클로의 레리 이름 까먹었다. 오클로. 네. 레리 앨리슨. 네. 예, 이 세 분의 관련된 주가들이 주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글이 분위기를 줬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의 시장을 안 꺼지고 급등시킨 게 결론은 뭐냐? 오픈 AI의 반대파, 엔비디아의 반대파 에너지. 그 에너지예요. 그럼 이게 같이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다시 계속 떨어지고 이쪽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게 같이 가는 것도, 그래서 저는 17일을 금리 인하했는데 이제 세론으로 작동하면 안 돼요. 오클로 아니고 오라클이었다고. 오라클, 예, 오라클. 오클로는 저거죠. 원전. 네. 예.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했는데 지금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세론으로 작동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침체로 갈 거다. 이런 게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시 3,500까지 갈 수 있는 랠리가 나오고, 그때 리스크 판 거를 다시 재잡는 작업을 17일 이후에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생 매매하면서 느낀 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이 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동안 주도했던 걸 오히려 거꾸로 엎었다. 엎었습니다, 그냥. 그러는데 엎은 거는 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숨어서 죽은 상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들여다보면 그냥 데이터 센터, AI 패권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지금 브로드컴을 지금 따라갈 거냐? 이것도 고민이 돼요. 지금 또 예를 들어서 알파벳을 지금 가격대 살 거냐?
저라면 오히려 그 엔비디아를 조정 때 사겠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고 합리적 투자했던 게 바로 오히려 엇박자가 난 상태가 된 거고요. 오히려 무대뽀로 야 이건 버팀이니까 악재 때 사는 거야. 아주 생각지도 않던 트럼프의 짱돌 악재 때만 사면 항상 매겨줘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변수들이 갖다 해서 중국 때리기 SK하이닉스 급락 그때 사. 또 그래갖고 요새 엔소를 좀 사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악재로 지금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공장 가동도 중단된 상태 같고 아니 미국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저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또 변동성을 줄 건가. 그러니까 40만 원대에서 갑자기 제가 32만 원과 33만 원은 사보자라는 전략 그 가격대가 왔는데 이 때리기를 해요. 그럼 이 때리는 게 악재거든요. 오죽하면 그 뭐라 그러나 그 PR 그 엔소를 담보로 잡아갖고 자금 조달까지 하면서 지금 LG그룹이 지금 수학 거래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보면 그냥 공포 만들고 악재 때 그냥 사갖고 단타를 주가 오늘 최종 고점 가까이 오거나 주다면 오히려 때려버리면 항상 순환은 나오는 장이구나라는 느낌이 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될 건지 이것도 참 답답한 상태입니다.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추가적으로 사도 되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FOMC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AI 패권 전쟁이 미국과 중국 이 양국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어서 지금 좀 변화한 게 있는지 좀 여쭤볼까요? 변화한 건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도 한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강조했던 하나마이크론이 11,000원짜리가 지금 16,000원, 17,000원 돼 있습니다. 네. 아주 돌아가면서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밸류체인이 됐던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DB하이텍이 42,000원짜리가 5만 원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직까지 삼성 엔비디아 쪽에는 단독은 나오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보시죠. 네. 제가 그래프를 볼 때 그 지속 떨어지면서 121선 밑에서 쌍바닥이거나 수렴되는 역별 종목들을 사놓으면 항상 제가 20일과 120일이 역별이 정별됐을 때까지 이쪽을 겨울이라 보고 있고 20일이 100일 뚫어갖고 이제 그 우상향에 정별됐을 때를 하나의 이제 목표 달성이라 보면 자전자가 10,000원, 11,000원짜리가 2만 원 근처까지 왔고요. 이건 한 게임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BH도 11,0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이 게임들이 돌아가면서 소부장들이 있거든요. 코리아 서킷가 최근에 하나마이크론 이 막판 속도 보세요. 이 수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덕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현금화 시켜놓고 다음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게 소부장에서는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아있는 게 어버브 반도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어버브 반도체. 네. 그 다음에 또 엑시콘 정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121선 밑에 있거나 수렴되면서 순환이 가능한 이게 뭐 유리기판이 됐든지 CXL이 됐든지 폴더폰이 됐든지 이런 것들 중에 이미 바닥에서 거의 뭐 80이나 100% 올라간 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아직까지 못 간 거를 순환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나 또 소부장 쪽에서는 순환 노리는 거는 상대적 속도 전략으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저희 소부장 종목들의 엇갈린 흐름까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인하될 것이다. 이게 이제 대외적인 호재라면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기대감이라는 대내적인 호재까지 겹쳐지면서 미국 장도 올랐고 우리 장도 오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내일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대주주 50억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세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장은 당연히 그 안 하면 큰일 나죠. 50억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러면 저는 그걸 증권주나 지주사 갖고 판단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과거 고점 부근에 왔거나 뚫은 건 있나 할 때는 아직 뚫은 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온 게 키움증권하고 자사주 비중이 많은 부국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부국증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요게 더 치고 나가면 호재로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 따라가기보다는 미래에셋증권이나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은 하락 조정폭의 반 정도 대반등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은 일단은 세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때려보고 이 고점을 뚫어서 고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새로운 파동이 얘 하나만 가지 않고 지주사도 가고 증권주도 가고 은행주도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물주기가 나오면 이거는 뭐 3,400, 500까지 가는 에너지를 보겠고 한번 따라 단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윗골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정답대로 그냥 같이 한번 또 이랬다 저랬다 하겠습니다. 윗골이 달리면 때려. 네. 몸통으로 가면 사봐. 근데 몸통은 직전 고점 뚫는 것보다 이제 증권자 하면 저는 미래에셋증권을 제일 원픽으로 잡거든요. 삼성증권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따라하는데 또 수익률은 한 10에서 20%면 땡큐. 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지주사를 또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지주사. 이게 이제 지주사가 우리나라 간단히 얘기해서 두산, SK, 뭐 롯데지주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뭔가 에너지를 줘야 이것도 지수 상단을 더 뚫을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SK만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지수를 끌려면 현대차, 기아, 자동차가 가주든지 아니면은 요새 대장 조선주가 안 가요. 오히려 고점에서 10% 오히려 누르고 조종하고 있어요. 그 마스가 펀드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두들겨 맞으면 우리도 또 노이즈가 자꾸 나오고 이게 또 한미 군사 동맹에서의 또 어떤 역할이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노이즈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근간하려면 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두산, 롯데지주, SK 이런 지주사들이 가주면 좀 시각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일 발표하고 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즉각 소각인지 뭐 1년 유예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번 대통령 발표에서는 한다는 얘기만 나왔겠지 그 법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디테일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나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25,000원, 27,000원, 120까지 오면 사자고 그랬는데 직전 고점 뚫지 못하면 이건 또 단타로 때려갖고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들은 지금 따라오지 마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증권과 지주회사는요? 네, 보유자들이 전번 고점에 못 파셨을 때 이번 기회에 잘 팔고 한번 그 에너지를 한번 거래량이 지금보다 두세 배가 증가하고 군집 현상이 나오고 뭔가 힘이 여기서 그러려고 그러면 조선이 조종 들어가야 이쪽이 간다고 봅니다. 이게 같이 끌고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다시 조선 원전이 가요. 그러면 이건 또 올려놓고 또 두들겨 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 롱숏의 시소를
같이 응용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오늘 증권주, 지주사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정고점을 뚫는지에 대한 여부를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장관급에 내정된 이 JYP 엔터에 대한 주가 흐름 분석을 잠깐 해주셨었는데 JYP 엔터는 1년 동안 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엔터주, 또 한국, 일본, 미국과 엮여있는 문화 콘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매출 일으킬 만한 농심이나 할래요. 농심이나. 네. 그냥 편하게. 그래서 요번에 4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3만 원 정도 조정하고 있거든요. 40만 눌림목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 네이버에서 한번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죠? AI 그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네. 네. 그분이 언제 임명되신지 아세요? 7, 8월 달이었는데 6월 15일입니다. 6월 15일이요? 그런데 네이버가 꼭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6월 20일입니다. 그 뉴스 보고 따라가신 분들 하루 이틀 단타 나왔지만 28만 원, 9만 원 꼭지를 만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21만 원까지 급락을 이 코스 그대로 밟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만 원, 22만 원을 오히려 사서 요 떨어진 거 반 23만 지그재그가 났고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는 이 장대 음봉 맞은 게 이게 쌍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저는 우리 금융 투자만 때리고 뭐 외국이 사줬거나 롱숏이면 좀 시각일 텐데 둘 다 랭킹 2등으로 때려요. 그러면 뭐 읽어줘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일반적 시각보다 이거를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들 시각은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터 쪽은 저는 JYP 엔터는 그냥 대상에서 제외해서 한 1년 후에나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농심이나 다른 컨텐츠는 또 수술용 로봇이거나 이제 또 단체 관광 올 때 시술 쪽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는다니까 뭐 클래시스라든지 시술용 로봇 같은 거나 틈새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엔터는 하이브하고 카카오가 10월 21일 잘 기억할래요. 그 법률 판사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려주시나 네. 그 리스크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좀 보자 하셨는데 지금 좀 조정받은 지금 시점이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매출이 자꾸 일어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캐대한 열풍이라는 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를 자꾸 확산시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쪽 섹터에서는 NC소프트하고 그 6개월 후에 미국항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21만 원, 19만 원, 24만 원 계단식으로 아까 랭킹 하락률 상위에 그 NC소프트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그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흐름에 반대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농심이나 오히려 샘피어 식품 그 삼양라면 같이 삼양식품 같이 네. 이제 농심도 그 반은 황제주는 안 되겠지만 그 반은 따라가는지 한번 볼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0.3% 전월 대비 상승이었는데 오히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나왔고요. 또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2.8% 증가로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튀지 않고 좀 잡힌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은 좀 환호를 하게 될까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지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지금 나스닥 야간선 시장은 오르는데 오늘 너무 올려서 그런지 네. 발표하고 나서 오르는 척하다 오히려 거꾸로 또 빼네요. 그러니까 그 PPI 갖고는 약발이 큰 것 같고 내일 CPI까지 한 번 더 확인하려나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번 17일 금리 인하합니다. 할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AI 주도주가 어떻게 되나 볼래요. 그리고 지금 조정했던 게 이게 시소가 되는지 가치가 주는지 둘 다 빠지는지
요거 갖고 좀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PPI니 CPI니 요새 보면 미국 시장 저는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정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요번에는 금리 인하를 컷은 안 할 거다. 그냥 25bp는 할 것 같다. 근데 25bp 하고 나서 진짜 어떻게 되나? 나스닥이 그동안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이 시장의 기술주나 그동안 끌고 왔던 M7의 바스켓 매매를 펀드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걸 최종 뭐 얼마 안 남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확인될 수 있는데 그거 최종 확인하시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질문을 좀 이어갈 텐데 앞서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다. 그래서 좀 종목별로는 하락이 심한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네. 좀 뒤통수 맞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정도거든요. 약간 관행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뭐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도 권력 다툼이 심한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우리가 민주당 내 개파가 3개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원전에 당하는 시각과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을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도 보면 이 내년도 중간 선거 때까지 저거를 주도하는 보수파들도 그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들어왔는데 우리를 갑자기 동조자나 여러 가지 에너지로 같이 윈윈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국가자본주의로 당연히 자꾸 그 뭐라 그럴까요? 약탈 경제 같은 느낌? 그러면 이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 그림 봤지만 9월달, 10월달 사이에 이제는 전수사는 끝났어요. 그러면 진짜 10월 달에 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모르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HA중공업이나 H중공업 너무 급등해서 제가 세진중공업을 15,000원대 하나에 세팅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25,000원까지 급등했다가 요새 이게 20% 변동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고점에서 10 내지 15는 하루에도 변동을 주더라고요.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대장인 HD 현대중공업 55만 원대에서 50만 원을 깰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48만 원, 49만 원에서 매수 좋아요. 근데 55만 원을 뚫고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마스가 그 펀드 프로젝트가 어떻게 귀결되느냐는 10월 말에나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뭐 노이즈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나 피팅은 급락대사 여기도 급락대사 갖고 단타 트레이딩을 하자, 순환 매매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주도주는 맞지만 지금 매수는 아니고 오히려 좀 급락을 할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48만 원 전후에서. 근데 55만 원은 쉽게 갈 것 같지 않다. HD 미포도 18만 원, 19만 원 사서 22만 원 정도만 땡큐하고 10에서 20% 단타하면서 오히려 중저가 그 조선 기자재라든지 피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환인데 여기도 고점 대비 갖다 예를 들어서 한 20% 변동 주면 잠깐 들어갔다가 디프리 파동 정도지 추세는 아직까지 이 노이즈가 많아서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오히려 한전 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 오히려 그 원전주 쪽에서 그 오히려 더 집중하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원전주 말씀하셨으니까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가장 크게 치고 올라갈 주도주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신데 원전주가 탑픽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선이 아까 네. 그 4년 전에서 조선이나 방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직 원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한전 기술이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전 기술이요? 예, 한전 기술. 얼마나 되죠? 1조가 안 됩니다. 네. 5천억.
그리고 아직까지 뭐 SMR이니 뭐 여러 가지 뉴스케일도 지금 43불까지 갔다가 34불까지 조정하고 예, 아직까지도 흔들고 또 원전 관련돼 갖고 뭐 또 여러 가지 노이즈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전 기술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전 기술이 저는 매출 10조 될 때는 얼마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보단 20배 늘 때? 네. 네. 저게 그 HD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거 같이 되지 않을까. 옛날에 그 4년 전에 그 위치가 한전기술 지금 위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5천억이 1조는 빠를 것 같아요. 1조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엔 영업이익은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3조가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급등시켜 갔거든요. 이거를 과거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네. 하나 오션이나 현대 로템이 10,000원, 20,000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움직였을 때 그 과거 스토리텔링을 공부해 보시고 한전 기술이 매출이 5천억씩 얼마 속도로 늘어나나 그럴 때 주가는 고가 저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최근에 그 47,000원과 8만원만 박스 갔다가 그 요번에 12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스가 좀 올라갔다. 하단 8만 원, 12만 원. 그러면 이제 1조가 넘어가면 저는 10만 원, 20만 원 박스로 높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타이밍 맞추지 마시고 매출단의 증가와 주가의 고가 저가의 움직임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래서 한전기술이 그렇게 움직일 때 따라서 갈 겁니다. 현대건설이나 아직까지 부품단에서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게 많거든요. 네.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등등등등 아직 그 옛날 전력설비의 부품단 또 조선기자 부품단이 지금 원자력 부품단하고 좀 겹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3년 동안 트렌드를 매매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서 한 종목만 집중한다면 네. 한전기술 요거 하나 잡아갖고 아니면 또 하나 포함시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요렇게 그 뉴스케일의 대주주 이 회사를 합쳐갖고 진짜 그 미국에서 13기가 2030년에 그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13기 정도의 원전의 그 진짜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또 수주를 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큰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원전 쪽에요? 네. 네.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지금 프랑스도 좀 난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10일이나 12일 날 네. 피치사가 이제 정식으로 또 등급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일, 12일이 이벤트가 많아요. HMM 공개 매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가, 근데 일각에서는 구제금융까지도 신청할 수준까지도 간다라고 그러면 원전주의 세계 경쟁은 계속 단지가는 게 프랑스 원전 아닙니까? 그럼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급부의 최대 호재. 아니, 구제금융 받고 나라가 저렇게 하는데 누가 맡기겠어요? 유럽 쪽 물량을 우리가 가져올 수 갖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갖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의 속도도 조절하는 걸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 환경이 이제 원전 에너지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뭐 계약이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갖고 지금 정치적 해석이 너무 난무하고 싸움이 지속돼서 요새 좀 탄력이 둔화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에 제2의 시가상위의 랭킹에 많이 들어올 게 저는 이제 원전 쪽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조선기자재나 지금 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풀로 다 찾고 그러면 가장 공부하기 쉬운 기업이 한전기술입니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아직 1조도 안 돼요. 그러면 일제 목표는 3조 될 때 얼마 될 건가. 그래서 그 분기마다 매출이 발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분기 매출, 영업이익 선을 거보고 이게 우상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때 분기에 고가 저가를 궤적을 잡아갖고 뭔가 이렇게 트렌드를 잡아보면 이거가 오히려 쉬운 매매가 아닐까. 그래서 그 종목,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당연하고 지수가 네. 올라갈 때 네. 올라갈 건 당연하고 지금 그 뒤를 이을 종목들. 예, 그 밑바닥에서 순위 랭킹 20위에 들어올 원픽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공기업의 한국가스공사하고 한전 기술을 설정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원전주 쪽에서 두해빌까지 예.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시간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금값이 뭐 안전자산이다 이래가지고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같은 추세가 좀 지속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제가 금을 한번 사봤어요. 최근에요? 예. 했더니 한 570에 샀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한 600이 넘어가더라고요. 700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5,000불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방향을 같이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지 지금 않아요? 제가 네. 전에 이더리움은 잘 못하겠고 비트코인이 1억 5천 깨면 삽니다 해서 요번에 한번 30% 사봤어요. 깨갖고. 그래서 1억 6천 넘어가면 팔렸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금이 올라가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오히려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저점이 6월 22일 전후입니다. 이때가 스테이블 코인 서클 신고다 꼭지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 6월 달 고점 치면서 그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조정되면서 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불안해요. 나는 대체 그 안전자산으로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여기서 어떤 사람은 또 이 비트코인 고인물을 팔아갖고 이더리움, 이게 막 갈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쪽 부분을 그쪽 그 고래들한테 제가 자문도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정할 것 같아요. 조정할 것 같다고? 예, 20% 정도. 500만 원까지는 조정할 것 같아요. 금이요? 아니요,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그러니까 그거 오면 살래요. 근데 비트코인은 1억 5천만 깨면 한 1억 3, 4천만 오면 단가 좋아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이 꺾일 때 가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하가 결정할 것 같아요. 어떤 채권, 금리 이런 게 모든 자산에 변화를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세계적으로 자꾸 전쟁이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이든. 그래서 저희가 또 가장 걱정하는 게 10월 연말에 베네수엘라가 공격할까 봐. 이게 브릭스 연골고리에 또 유가를 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그 항공모함 군함 갖다 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성향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마약을 핑계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의 거점권을 중남미 중심. 옛날에는 북미가 하나의 그 뭐랄까요 블록화돼 갖고 뭔가 자유로운 이런 세상이 지금 완전히 뭐 전쟁도 이루고 카나다 때리고 뭐 여러 가지 멕시코를 끌고 오면 세금 때리라고 그러고 중국 우회 전략 다 차단시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이게 또 대체 자산의 또 변화를 중요한 하나의 기점일 것 같아요. 이게 또 10월 달에 또 맥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1억 5천 아래선 산다. 그러니까 정세적인 불안정성이 금과 비트코인의 수요를 계속 부추길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네, 일정 자산 좀 내려왔을 때는 담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 거의 3분의 1 토막돼 있어요. 그 서클 보면 298불에서 100불, 110몇 불 정도까지 150불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요거 반대로 이제는 서클을 한번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사볼까?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반대되는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볼래요. 그래서 여기도 가상자산, 대체자산도 지금 완전히 그 카오스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네. 각자 지네들 거 된대요. 잘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비트코인 팔아갖고 일로 와야 돼. 이더리움이 세요. 지금 요새 이더리움 에너지가 세요. 너무 세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뭐냐? 다 들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들 해요. 그러면 지네들이 추가 살 돈 없고 다 들고만 있고 다른 대체 수단이 팔아서 내 거를 올려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금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이승조 대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